자, 명덕외고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얘가 원소로 들어있냐라고 했는데 원소로 들어있죠. 맞는 말이 되는 거고, 이번엔 이거 자체가 원소로 들어있냐라고 했는데 원소로 없죠. 이번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부분집합이 되려면 얘가 원소로 있어야 되는데 원소로 들어있죠. 맞는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이거 자체가 원소로 들어있으니까 맞는 말. 얘는 부분집합이려면 1과 2가 원소로 들어있어야 되는데 원소로 들어있으니까 맞는 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에서는 지금 fx는 1대1 대응, 그 다음에 gx는 항등함수, hx는 상수함수라고 나와 있죠. hx가 상수함수고 gx는 항등함수니까 일단 얘가 무조건 2예요. 그럼 이거 자체가 2가 되는 거고, x는 상수함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4가 지금 2가 됐어요. 얘가 2가 됐고, 얘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개의 값을 곱한 것도 x에 포함돼야 돼요. 그러려면 무조건 얘가 4가 되고 그 값이 8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f4는 2, f8은 4, 그럼 마지막 남은 f2는 자동으로 8로 가야 되겠죠.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8. 그럼 8 빼기 2가 돼서 6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에서는 자, 일단 이거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뒤에가 4분의 1 y제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4분의 3 y제곱이 추가로 더 있으면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x-2분의 1 y의 전체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남은 거 4분의 3 y제곱. 이거는 지금 제곱수 더하기 제곱수니까 최소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a의 값은 0. 자, 그 다음 나를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인데 걔네들 역수의 합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죠. 그럼 이 값 자체를 k라고 두고 k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해줄 거냐면 얘를 한번 곱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과 x제곱 분의 1 y제곱 분의 1을 곱하게 되면 1 플러스 그 다음에 얘네들 곱하면 y제곱 분의 x제곱, 얘네들 곱하면 x제곱 분의 y제곱, 얘네들 곱하면 플러스 1이 되고, 이 값 자체는 얘랑 얘를 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4k가 되겠죠. 여기서 얘네들 가지고 산술기하 써주면 됩니다. 크거나 같다 2배에 2개 곱하면 1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의 최소값이 2니까 이 전체 부분은 최소값이 4가 되는 거죠. 같은 이유로 4K도 최소값이 4가 됩니다. 그래서 K는 최소값이 1. 그래서 B의 값은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볼게요. 밑에 좀 지우고 이거의 최소값 구하라고 해서 한번 전개해 볼게요. 얘네들 곱하면 9xy, 얘네들 곱하면 플러스 6, 얘네들 플러스 6, 얘네들 곱하면 xy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얘네 둘만 가지고 와서 산술기하 쓰는 거예요. 2배의 루트 2개 곱하면 36이 돼서 2 곱하기 6이 돼서 여기가 12가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친 두 개의 최소값은 12, 거기에 12를 더했으니까 전체식의 최소값은 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C의 값은 24가 돼서 A, B, C를 다 더하면 0 더하기 1 더하기 24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얘를 보이는 식인데 다음 중에서 사용된 법칙을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 넘어갈 때 보니까 이 여집합이 안으로 다 들어갔죠. 이거 드모르간 법칙이죠. 드모르간 법칙 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가는 거 보니까 지금 A 교집합으로 지금 묶어져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이거는 분배 법칙 쓴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보니까 괄호가 여기 있었는데 왼쪽으로 옮겨갔죠. 이거는 결합 법칙이죠. 결합 법칙 쓰여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냥 얘를 차집합으로 바꿔준 거죠. 자, 그래서 쓰여진 법칙을 보면 드모르간 분배 법칙, 결합 법칙이 다 쓰였네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럼 페이지 넘어가서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얘 한번 정리해 주면 여기서 드모르간 법칙 써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이니까 공집합이 됩니다. 그럼 공집합, 교집합, 이게 어떤 집합이든 간에 얘는 무조건 공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얘부터 정리해주면 A교 B여, 교집합 C여. 자, 여기서 결합 법칙에 의해서 괄호를 여기로 이렇게 옮겨줘도 되겠죠. A 교집합 B여, 교 C여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부분 드모르간 법칙 써주면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차집합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얘도 똑같은 말이 되겠네요. 자 3번도 볼게요. 3번은 여기 똑같은 게 있으니까 얘네들로 분배 법칙 묶어주면 A 여집합 교집합 A 합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제 또 공집합이 되니까 얘는 그냥 B의 여집합이 되겠네요. 얘도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볼게요. 자 이 부분 먼저 정리해주게 되면 A 교집합 그 다음에 B 교집합 A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 요거 드모르간 법칙 써주면 이렇게 바뀌고 분배 법칙 써주게 되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A 교집합 A니까 그냥 A가 될 거고 합집합을 해주면 얘는 A 빼기 B니까 얘가 A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합집합 해주면 그냥 A가 됩니다. 이 부분은 A. 자 그럼 오른쪽도 정리해주게 되면 B 빼기 A에는 A의 원소가 하나도 없죠. 그럼 교집합 A를 하면 얘는 당연히 공집합이 됩니다. 공집합이 돼서 A 합집합 공집합이니까 얘는 A가 돼야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이에요. 자 5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얘는 A교 B여 합집합 A교 C여 얘네들로 묶어주게 되면 A 교집합 그 다음에 B 여집합 합집합 C 여집합. 그러면은 드모르간 써서 이거 밖으로 빼주면 이렇게 바뀌고 빼기로 바꾸면 또 이렇게 바뀌죠. 얘도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6번 문제에서 AN이 N과 서로소인 2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어요. N과 서로소. 그럼 이 뜻은 뭐냐면 2와 서로소니까 2를 인수로 갖고 있지 않은 애. 얘는 4와 서로소니까 4는 2의 제곱이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2를 인수로 갖고 있지 않은 애. 그러면 두 개가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럼 얘는 3을 인수로 갖고 있지 않은 애 교집합 4를 인수로 갖고 있지 않은 애. 다시 말해서 얘는 A2랑 똑같았죠. 그래서 얘는 3도 가지고 있지 않고 2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A6과 똑같겠죠. 근데 A6은 A12랑도 똑같죠. 왜냐면 12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얘도 2랑 서로 소이면서 3과 서로 소여야 돼서 두 개 다 똑같은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디귿 한번 볼게요. 자 디귿은 2와 서로소, 3과 서로소, 5와 서로소예요. 그럼 전체 20개에서 2의 배수 다 빼고 3의 배수 다 빼고 5의 배수 다 빼고 플러스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 빼고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거 더하고 그 다음에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거 또 더해주고 그 다음에 2, 3, 5의 전체 배수인 거 그러니까 30의 배수죠. 빼줘야 되는데 빵개여서 안 빼줘도 되죠. 그럼 계산해주게 되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 20이니까 이거 다 사라지고 남는 게 6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러니까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에 들어가는 포함되는 집합 찾으라는 거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not P가 얘니까 이 뜻은 x-1 전체 제곱이 0인 거니까 x는 1이다 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이거의 부정이어야 돼서 기억에서 말하는 P는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Q에서 말하는 거는 x가 1 또는 2. 자 그럼 얘는 1이 아닌 모든 집합이니까 얘가 더 큰 집합이죠. 그러니까 P는 Q에 포함될 수 없어요. 기억은 탈락. 자 요거 풀어주면 1부터 3까지죠. 니은에서 P가 말하는 건 1부터 3까지. 자 이번에는 not Q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부정을 써주면 Q는 부등호만 이렇게 반대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해주면 1부터 3까지. 그럼 얘는 P가 Q에 포함되죠. 니은은 맞는 말. 자 디귿도 얘는 not P가 되어 있으니까 P로 바꾸면 부등호 바꿔주고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1이 0 이상. 자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써줘야 되겠죠. 이거의 부등식의 해를 그림으로 나타내주게 되면 근해 공식 쓰면 두근이 5뿔마 루트에다가 25 빼기 11이니까 14가 들어가겠죠. 여기가 5 빼기 루트 14 5 플러스 루트 14가 되는 거고 자 루트 14가 얘가 몇 정도 되냐면 4를 제곱하면 16이니까 4보다는 조금 작겠죠. 3점 몇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의 숫자는 5에서 3점 몇을 뺐으니까 1점 몇 얘는 5에서 3점 몇을 더했으니까 8점 몇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Q의 범위는 2랑 8의 바깥쪽 부분이니까 얘를 그려보면 1점 몇보단 2가 더 오른쪽에 있죠. 2의 바깥쪽. 8점 몇보다는 8이 왼쪽에 있죠. 8 바깥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린 이 남색깔이 Q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초록 색깔이 P가 되는 거예요. 그럼 P가 Q에 포함되니까 이것도 맞는 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면 ab 중 적어도 하나는 3의 배수이다를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했다고 했어요. 자, 하나씩 볼게요. 귀류법을 이용했으니까 적어도 하나는 3의 배수이다의 부정은 모두 다 3의 배수가 아니다 인 거예요. a, b 모두가 3의 배수가 아니면,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나머지가 1 또는 2로 표현되겠죠. 자, 그랬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무조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라고 했거든요. 이거 그냥 아무거나 하나만 넣어볼게요. 얘 한번 넣어보고 얘 한번 넣고 계산해보면 a제곱은 이렇게 표현되고 b제곱은 이렇게 표현되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3으로 묶이니까 3의 배수인데 지금 플러스 1 플러스 1 해서 플러스 2가 남죠. 그래서 나머지가 2가 되는 거예요. 얘네 둘뿐만이 아니라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 넣든지 간에 항상 뒤에 2가 남아서 나머지는 2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C가 3의 배수면 C제곱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빵인 게 되는 거고, C가 3K 플러스 1이면 C제곱은 9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이니까 3의 배수 플러스 1이어서 나머지는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K 플러스 2면 9K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4, 요 4를 갖다가 3 플러스 1로 바꾸면 요까지가 3의 배수고 플러스 1이니까 마찬가지로 나머지가 1이죠. 자, 근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무조건 나머지가 2라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2가 되는 애들이 없죠, 여기서. 그래서 모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어서 적어도 하나는 3의 배수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겠죠. 자, 구하고자 하는 거는 가나다에 들어갈 숫자를 더하라고 했어요. 가에 들어갈 숫자는 아까 3이었죠. 3 더하기, 자,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숫자 1이고 다에 들어갈 숫자도 1이어서 전부 다 더해주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는 지금 F를 가지고 G를 좀 나타내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만든 거냐면, F를 갖다가 밑으로 2칸 내린 상태에서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한 다음에 왼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한번 차례대로 해볼게요. fx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밑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y 플러스 2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y축 대칭, y축 대칭이니까 x의 보호 반대. 그 다음에 왼쪽으로 1만큼,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1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g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쓰면 gxy는 f에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y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1번은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옳지 않은 표현 찾고 있는 거예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지금 fx를 표현하고 싶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g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넣어보고 y 대신에는 y 마이너스 2를 넣어보는 겁니다. 그럼 좌변은 g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x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x 얘가 플러스 1로 바뀌면서 얘랑 더해져서 0이 되죠. x만 남죠. 여기에다가는 y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마찬가지로 이 길이 사라지면서 y만 남죠. 자,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3번 보기는 지금 xy의 자리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fx를 갖다가 y는 x에 대해 대칭한 함수예요. 대칭 한번 시켜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얘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어떻게 되면 되냐면 y축에 대해서 대칭 한번 해준 다음에 오른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gx를 y축 대칭, x의 보호 반대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1만큼, 그럼 x 대신에 x-1 넣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에서는 x랑 y에다 전부 다 마이너스를 넣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요 식에서 x, y에 모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를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서 얘가 지금 틀리죠. 얘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4번이 틀린 보기가 되는 거예요. 자, 5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5번은 지금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얘는 지금 xy 자체가 반대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집어넣어서 찾지 않고 직접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 y의 부호가 반대였으니까 지금 x축 대칭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얘가 될까요? 지금 xy 자리가 바뀐 거 보니까 일단 y는 x 대칭 한번 들어갔죠. y는 x 대칭 시켜주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고, 얘를 갖다 밑으로 1만큼만 내려주면 되겠죠. 1만큼만 내려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gx의 xy 자리를 바꿔주고 나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좌변과 똑같아지죠, 우변이.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페이지 넘어가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짜리인 원 5가 있고, 그 다음에 외접하는 도형을 F라고 뒀어요. 자, 그랬을 때 원 위에 한 점을 x1, y1, 그 다음에 사각형 위에 한 점을 x2, y2라고 했을 때 이 길이의 최대 최소. 자, 얘가 나타내는 게 이제 뭐냐면 x1, y1에서부터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y2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사각형 위에 x2, y2가 있으니까 얘는 이 사각형을 갖다 원점 대칭시킨 요 도형 위에 있는 점이 되는 거예요. 이 위에 x2,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y2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원 위에 있는 점과 이 밑에 있는 빨간색 사각형 사이 거리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최소값은 언제 생기냐면 원의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점인 얘를 이은 다음에 반지름 뺀 거, 그러니까 요 길이가 최소가 되겠죠. 얘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요 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은 2,2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2,2까지 거리는 3루트 2가 되겠죠. 요 거리가 3루트 2고 거기서 반지름을 빼주면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얘가 나타내는 거리가 이 길이가 되면서 최소값 m이라고 할게요. 이번엔 최대값은 원의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요 점을 잡은 다음에 걷다 반지름 더해주면 요 길이가 최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점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요 점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 2,2까지 거리가 지금 5루트 2가 되고 거기에 반지름 더해줘서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 더해주게 되면 1길이는 사라져서 8루트 2가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 문제로 넘어가서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P점이 2,3이고 그 다음에 Y는 X 위에 점 S, 그다음에 이 직선 위에 점 R, Y축 위에 점 Q에 대해서 둘레 길이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대칭 이동을 좀 잘 해서 일직선 만들면 되겠죠. 일단 이 P를 Y는 X에 대칭시키면 요 길이랑 요 길이 똑같죠. 그 다음에 Y축에 대해 대칭시키면 요 길이랑 요 길이 똑같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얘 더하기 다시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로 바뀐 거죠. 그럼 일직선 되는 게 좋으니까 얘 더하기 얘로 생각해줘도 되겠죠.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점을 갖다가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 더하기 얘를 구하지 않고 얘 더하기 얘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일직선 되면 되니까 요렇게 이었을 때 요 사이 거리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대칭 한번 해볼게요. 얘는 2,3을 갖다가 y축 x는 y에다 대칭시킨 거니까 3,2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요 선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겠죠. 자, 이 밑에 있는 부분의 길이가 3이니까 위에 있는 부분도 3이 돼서 이 위에 있는 점은 3,8이 되는 거예요. 위로 6만큼 올라가서. 그럼 3,8과 요 점은 P를 갖다가 Y축에 대칭시킨 점이니까 마이너스 2,3이겠죠. 마이너스 2,3까지 거리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에서 3 빼면 5니까 5의 제곱 플러스 3에서 8 빼면 마찬가지로 5니까 5의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5루트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90명을 대상으로 AB 프로그램에 신청한 학생 수가 다음과 같다고 했어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A 집합, B 집합 이렇게 있을 때, 자, A에는 65명, B에는 50명, 그 다음에 A 빼기 B에는 X명이 있으니까 여기 X명이 있고 여기 65 빼기 X명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B에 50명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의 학생 수는 50에서 얘를 뺀 X-15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합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이 바깥쪽 부분이죠. 거기에 y명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계산해 보면, 자, 여기에 들어있는 학생 수는 b니까 50명이죠. 50에다가 더하기 여기 x, 그다음에 바깥에 y, 이거 다 더하면 전체 집합이 돼야 되니까 x 플러스 y는 40명이 되겠죠. 그래서 a는 40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y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죠. 자, 여기서 65 빼기 x, 그 다음에 x 빼기 15, 얘네들은 명수기 때문에 최소 0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65 빼기도 x도 0 이상, 그럼 x는 최대 65. 여기서도 x 빼기 15가 0 이상, x는 최소 1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x 값은 40 빼기 y로 바꿔서 쓸 수 있죠. 요 식에서 40 빼기 y, 얘를 갖다 이렇게 갖다 집어넣게 되면 40 빼기 y는 15 이상, 65 이하, 양변에 40을 빼주게 되면 얘만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y가 돼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y의 최대값은 2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b로 가능한 값은 25가 되겠죠. 두 개 더해주면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조건을 보면 어떤 R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X에 대해서 P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뜻은 뭐냐면 P 바깥 부분에 R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주면 P가 이렇게 있을 때 바깥 부분에 지금 R이 존재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보면 모든 P에 대해서 Q의 여집합에 들어있지 않다. 이 뜻이죠. 뭔 뜻이냐면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P가 지금 Q의 여집합에 포함되니까 P랑 Q는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다라고 봐도 되겠죠. P랑 Q가 교집합 존재하지 않도록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줘도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1, 2, 3, 4, 5를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1번부터 보면 R과 P의 교집합이 Q의 여집합에 들어가죠. 얘가 Q니까 여집합은 이거의 바깥 부분이어서 얘가 포함되죠. 1번은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Q랑 R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니까 Q 빼기 R로 봐도 되죠. 이 부분이에요. 얘는 얘의 바깥 부분에 들어간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면 3번은 이제 P에서 R을 뺀 거죠. 이 부분이죠. 얘가 Q의 바깥 부분에 들어가냐? 얘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P가 Q의 여집합에 들어가냐? 얘가 P고 Q 여집합은 바깥 부분이니까 얘도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Q가 R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죠? 그래서 5번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페이지 넘어가서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는 지금 PQ에 대해서 자, 충분 조건일 때는 1, 그 다음에 필요 조건일 때는 2, 필요 충분 조건일 때는 3이라고 했어요. 이걸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일단 A는 A, B가 이렇게 있으면 교집합에 X가 들어있다라는 뜻인 거고, B는 합집합에 X가 들어있다, C는 A에 X가 들어있다라는 뜻인 거죠. 자, 그럼 얘부터 볼게요. A와 C를 보면 자, A 교집합 B에 X가 포함되어 있으면 X가 A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A면 C다는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C면 A다. 얘는 지금 X가 A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A 교집합 B에 들어가 있다는 뜻은 아니죠. 얘는 틀린 말.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1이 되는 거예요. B랑 C를 볼게요. A 합집합 B에 X가 들어있다고 해서 X가 A에 들어있다. 이건 틀린 말이죠. 하지만 X가 A에 들어있으면 합집합에도 X는 들어있죠. 그래서 C면 B단 맞는 말이에요. 필요 조건이니까 2번.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두 개가 똑같죠. 이건 해볼 필요도 없이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123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문제는 XY의 곱의 부호랑 그 다음에 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시행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출발점과 일치해지면 멈춘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P1이 4,5죠.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X랑 Y의 곱이 양수죠. 자, 근데 여기서 Y가 더 크니까 얘를 따라가면 되겠죠. 이때는 X축 대칭. 그러면은 Y의 부호 반대. 자, 이러면 두 개 곱한 게 음수죠. 얘 따라가면 되니까 Y축 대칭. X의 부호 반대. 두 개 곱한 게 양수인데 이번엔 X가 더 크니까 위에 거 따라가면 되죠. 그럼 X에 2 빼주고 Y에 1 더해주고. 자, 그 다음에 두 개 곱한 게 양수고
이번에는 y가 더 크니까 두 번째 따라가면 되죠. x축 대칭이니까 y 부호 반대. 그다음에 두 개 곱한 게 음수고 y축 대칭 해주면 마이너스 6, x의 부호 반대니까 6,4. 이번엔 두 개 곱한 게 양수고 x가 더 크니까 첫 번째 거 따라가면 4,5가 돼서 딱 첫 번째 거가 나오죠. 그럼 계산해 보면 P1, 2, 3, 4, 5, 6, 7 일곱 번째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 1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체 집합이 8 이하의 자연수인데 A, B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죠. 자, 그럼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겹치는 게 2랑 3이고, 그다음에 1, 4 들어가고, 5, 7 들어가고, 바깥에 그럼 8과 6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X는 A와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겹치는 게 있다라는 거죠. X는 A와도 겹치는 게 있고 B와도 겹치는 게 있다. 자, 그러면 A 교 B에 있는 2랑 3이 들어갔을 때랑 들어가지 않았을 때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X라는 집합에 2가 들어가고 3은 들어가지 않을 때, 자, 그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죠.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있으나 마나 상관이 없어요. 1, 4, 5, 7, 6, 8 이 6개의 숫자들은 있으나 마나 상관없으니까 X로 가능한 집합의 개수는 2의 6승계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가 들어있지 않고 3이 들어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6개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으니까 2의 6승. 여기에 2도 들어가고 3도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얘도 2의 6승. 자, 이번에는 2랑 3이 모두 들어가지 않을 때, 자, 이때는 1과 4 중에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얘를 만족시킬 수 있고, 마찬가지로 5랑 7 중에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1과 4 중에 적어도 하나는 들어간다는 것은 1만 들어가도 되고 4만 들어가도 되고 1, 4가 같이 들어가도 되죠. 그래서 1, 4가 들어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예요. 마찬가지로 5, 7이 들어있는 경우의 수도 3가지죠. 그래서 3 곱하기 3을 해주면 20을 모두 만족하게 되고, 그럼 6이랑 8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그래서 2의 제곱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만 다 더해주면 되겠죠. 자, 2의 6승이 64니까 64가 3개, 그 다음에 9, 4, 36. 자, 그럼 192 더하기 36이니까 228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럼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제에서는 PQ가 필요충분 조건이 되도록, 자,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은 조건이 돼야 되겠죠. XY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P가 말하는 거는 3, 4, 그 다음에 4, 3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도 말하는 게 3, 4 또는 4, 3만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 2차 함수가 대칭축이 4고 아래로 블록이죠. 이렇게. 여기가 지금 4,3이에요. 자, 그럼 3,4가 나오려면 왼쪽에 x가 3인 지점에서 3 대입해주면 4 나오죠. 3,4 얘까지 딱 포함돼야 돼요. 이 두 점이 포함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x의 범위를 몇으로 잡으면 될까요? x의 3과 4가 포함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a 빼기 b가 최대가 돼야 되니까 이 간격이 제일 멀어야 되겠죠. 그래서 a가 2고 b가 5일 때, 자, 이러면 3, 4 외에 다른 자연수는 포함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2와 5의 길이가 최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최대값은 3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럼 1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8번 문제는 지금 fx가 x제곱이라고 나와 있죠. 얘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3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얘죠. 그 다음에 원점 대칭, 그럼 y의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자, 요거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이죠. 얘가 지금 gx예요. 자, 걔를 갖다가 gx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fx를 갖다가, 얘가 이제 fx죠. x축 방향으로 3만큼, 일단 원점에 먼저 대칭 이동한 다음에, 그럼 y에도 마이너스, x에도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자, 이렇게 평행 이동 해주게 되면, 자, 양변에 마이너스 하나 곱해주고 y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지금 hx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기억부터 볼게요. fx와 gx는 만나지 않는다. 얘네들 같다라고 두고 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볼게요. 얘가 fx고 얘 전개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전부 다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되고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죠. 이거 판별식 써보면 9 빼기 16이어서 0보다 작죠? 해가 존재하지 않아서 만나지 않는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gx랑 hx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마찬가지로 두 개 같다라고 둬볼게요. 자, 그럼 gx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hx는 이렇게 되고,
자, 그럼 x제곱끼리 사라지고 넘겨주면 12x가 되고 얘 넘겨주면 2가 돼서 6분의 1인 곳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죠. 두 점에서 못 만나니까 니은 틀린 말.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세 함수가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 존재한다. 자, 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fx가 x제곱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gx는 마3,1에서 꼭지점을 갖고 fx와 gx 만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gx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hx는 3,-1에서 꼭지점을 갖고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럼 gx랑 hx와의 관계를 한번 보면 꼭지점이 지금 마이너스 3,1에서부터 3,-1까지 지금 평행 이동됐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6만큼 밑으로 2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했을 때 hx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 존재하냐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gx랑 hx에 동시에 접하는 이 직선을 먼저 구해볼 거예요. 얘가 얘한테 접하나 안 접하나만 보면 되는 거죠. 자, 이 직선을 구할 건데 얘를 갖다가 밑으로 오른쪽으로 6만큼 밑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켰기 때문에 동시에 접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오른쪽으로 6 밑으로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죠. 이 직선의 기울기는 동시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갖다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k라고 두고 얘가 gx랑 접한다. 그러니까 판별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럼 전부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x제곱 플러스 얘가 3분의 18이니까 3분의 17이 되겠죠. 그 다음에 k 플러스 8은 0. 판별식 쓰면 9분의 17제곱 하면 289죠. 빼기 4ac. 자, 그럼 4k는 9분의 얘가 이제 9로 통분하면 288이죠. 그래서 289에서 빼주면 9분의 1이죠. 그래서 k는 36분의 1이에요. 얘가 36분의 1. 그럼 이제 얘가 마지막으로 y는 x제곱과 접하는지만 보면 돼요. 전부 다 왼쪽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되는데 접하려면 완전제곱식이 돼야 되는데 음수인 거 보니까 완전제곱식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함수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디귿도 틀린 말이어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는 a-2,b를 갖다가 y는 2x 플러스 4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찾는 방법인데 어떻게 했냐면 요 그림 자체를 통으로 오른쪽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a-2,b를 a,b로 이 직선도 이만큼 평행 이동 되겠죠. 그 다음에 대칭 이동 시킨 다음에 요 점을 다시 왼쪽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 시켜서 요 점을 찾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얘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 시키면 a, b가 되겠죠. 그럼 직선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 시키면 자, 요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y는 2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a, b를 갖다가 여기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을 c, d라고 둔 거예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y는 2x가 이렇게 있고 a, b가 있고 얘를 갖다 대칭 이동한 점이 c, d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y는 2x가 이 두 점의 수직이등분이니까 이걸 이용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의 중점이 얘인데 얘가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대입해주는 거죠. 그럼 얘를 이렇게 대입해주고 이렇게 대입해주면 요 식이 이제 3번은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리한 식이 얘고 그 다음에 P1, P2 기울기 두 점 사이 기울기 말하는 거죠. 얘 수직인데 얘 기울기가 2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정리한 식이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나온 점을 갖다가 다시 어떻게 하기로 했죠? 왼쪽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 시켜주기로 했죠. 자, 그래서 1, 2, 3, 4, 5에 들어갈 말이 차례대로 처음부터 아까 1번에 들어갈 말은 2였죠. 2, 그 다음에 2번에 들어갈 말은 y는 2x, 그 다음에 3번에 들어갈 말은 다시 2, 4번에 들어갈 말은 마이너스 2분의 1, 5번에 들어갈 말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명덕 외고 문제들을 다 풀어봤습니다.